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충남 서산시 대산면에 있는 대산저수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호만 바로 옆에 있는 약 96,000평, 10만 평 정도 되는 평지형 저수지인데, 대호만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5, 6월 배수기에도 물을 빼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오후 내내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밤이 되면 바람이 잔다고 하니까 지금 낮에 대편성을 해놓고 밤 낚시하고 내일 아침 낚시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산지 첫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좀 대는 겨우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하나씩 던질 수 있는 것만 구루텐 달아서 던져놓고 있는데, 오른쪽에 직공채비는 아직 미끼를 안 달았거든요. 지금 직공채비 미끼 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올라왔습니다. 주로 들어올 때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떡붕어가 주로 낚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그 떡붕어를 생각했는데 이거 첫 토종이 나왔습니다. 월척 조금 빠지는, 진짜 이쁘네요. 아주 금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저쪽에서 튀는 게 가끔 있는데 잉어들 같습니다. 붕어는 지금 산란을 한 상태니까 한번 보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포인트는 그 대산지 제방 관리소 바로 앞에 있는 하륙번의 포인트는 좌대에 올랐는데, 앞에 부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부들 새순이 한 30cm 정도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고, 부들이 너무 빽빽하지도 않고, 그래서 중간중간 구멍을 찾으면 충분히 채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원래 들어올 때는 이게 촬영 카메라에 이게 찌잡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대나 6대 정도만 필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욕심껏 다 폈습니다. 지금 10대를 펼쳤는데, 왼쪽으로 7대는 스윙대를 펼쳤고요, 오른쪽으로 이 3대는 직공채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부들이 수초가 좌대하고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칸대 정도 앞에 있는 게 2칸대가 수초 가에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6이나 28 이런 거는 수초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래서 7대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수초 때도 그 부들도 좋아 보여서 요거는 48대 하나하고 52대 2개를 직공채비로 해서, 그래서 저 부들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부들이 던질 때 조금 방해가 될 것 같긴 한데, 가능하면 그 하루 낚시라서 크게 훼손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만 수초적으로 위에 몇 개만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그 나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둥이 크게 보여서 저게 이제 바람 불어서 굴러온 건 줄 알고 제거기로 당기려고 하니까 안 당겨지, 꼼짝도 않습니다. 아마 나무를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 외에는 뭐 크게 낚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이거는 떡붕어입니다. 맨 오른쪽에 5.2칸대 직공채비 넣어놨는데, 거기서 입질 떡붕어인데도 찌올리면 정말로 좋네요.
토종 같다. 오, 토종이다. 토종 월척인데 제대로 된 월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에 바람 불어서 낚시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3마리째 만에 토종 월척이 나왔습니다. 아주 노란 월척이 나왔습니다. 이 부들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등 쪽은 아주 시커멓고 전체적으로 아주 황금빛이 띄는 황금붕어가 나왔습니다. 토종 2마리, 떡붕어 2마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산란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산란한 상처들이 아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비늘이. 맨 가운데 그 수초 속에 깊이 박아놓은, 제일 깊이 박아놓은 이 2.8간대가 수행대로 제일 긴 데입니다. 긴 데에서 나왔는데 떡붕어입니다. 요거는 아주 이쁘네요. 이쁜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 3번대 입질이 한번 제가 놓치고 나서 잠깐 그 부분 설명드리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5.2칸대 직공채비에서 다시 떡붕어 월척급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낮에 한 7마리 정도 잡았는데 지금 거의 수초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2대, 5.2칸 2대도 그 부들 남겨갖고 직공으로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2.8칸 요것도 그 부들 앞에다 놓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부들을 남겨서 부들과 부들 사이에 넣는데 주로 이제 부들 안에 있는 데서 입질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특히나 이 노지 낚시 나왔을 때는 수초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왜냐면 대부분 붕어들이 수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첫째는 일단 찌가 이제 투척이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낚싯대 길이하고 찌의 부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뭐 저부력지가 유리하다라고 해서 또는 양어장용 예민한 찌를 쓰면 던지기도 힘들고, 또 던지다 보면 수초에 던지다 걸릴 수도 있고 고기가 수초를 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찌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투척도 잘 안 되니까 첫째는 부력이 낚싯대 길이에 맞는 그런 부력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오동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이런 견고한 찌를 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채비 밸런스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초가 많은 곳에서 아무리 잘 던지는 사람도 던지다 보면 바람 불고 하면, 특히나 지금은 바람이 멈췄는데 계속 맞바람이 불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던지다 보면 수초를 감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지그시 당기면 목줄이 끊어져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런 목줄하고 원줄하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원줄이 끊어져서 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꼭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줄은 카본 2호, 목줄은 당줄 2호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고기를 걸어서는 뭐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수초를 감았을 때, 장애물에 걸렸을 때는 뒤로 당겨지면 목줄이 끊어지도록, 그래서 채비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찌라든지 채비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던지는 연습을. 이렇게 특히나 바람 불고 그럴 때 혹시라도 걸릴까봐 그냥 던져놓고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때일수록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줄을 조금 짧게 매갖고 연습을 해야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웬만한 수초는 그냥 안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 붕어들이 특히나 부들이 됐던 뭐 갈대가 됐던 또 말풀이 됐던 또 이 수몰 버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애물 있는 곳에 은신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도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붕어 놀이터고 먹이를 먹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먹이를 넣어놓으면 입질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질폭도 훨씬 큽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다대편성을 해놔서 거의 제가 좀 늦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거의 그냥 몸통까지 다 올릴 정도로,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찌올림 충분히 보고 더 늦게 재도 되는데, 제가 다대편성을 해서 늦게 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저는 그 챔질을 좀 빨리 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면 바로 챔질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라면 충분히 찌올림 보고 몸통까지 올리는 거 확인하고 챔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왔더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이 맞바람이 불었었거든요. 서풍이 불었었는데, 그래서 던지긴 좀 힘들어도 입질 받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이 좀 심하게 부네요. 이게 이제 배수만큼이나 낚시에서 안 좋은 게 동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풍이 심하게 불고 있고, 그 다음에 물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이게 원래 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온보다 이 외기 온도가 낮을 때 물안개가 많이 피는데, 대부분 그 새벽이나 아침에 피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녁 때 피는 거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안개가 굉장히 많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지금 상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낮에는 뭐 낚시 좀 던지기 힘들어도 입질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슬비 같은 것도 또 내리네요. 지금 밤에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케미 바꾸고 미끼도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원래 구루텐 처음에 던져놨는데 그게 잘 올라오니까 그대로 했는데, 구루텐만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처음에 토종붕어 2마리 초반부에 나오고 나머지 계속 뻑붕어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토종붕어를 잡기 위해서 가운데 스윙대 한 3대 정도, 입질이 자주 오는 거는 구루텐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짧은 데들은 이 집어제하고 지렁이를 짝밥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오른쪽에 이 직공채비 3대, 요거는 좀 새우도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입질을 받든 못 받든 새우를 깨가지고 좀 대물을 노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밤 낚시를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입질을 못 받으면 아침이 되면 다시 구루텐이나 지렁이로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요것도 여기 약간 상처가 있네요. 산란할 때 난 상처 같은데 비늘이 거의 지금 나왔습니다.
빠가야, 빠가. 우와. 이 구루텐에 자꾸 떡붕어가 나와서 토종붕어 대물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오른쪽 뒷공채비는 전부 지렁이만 끼워놨습니다. 지렁이 여러 마리 끼기로 해놨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거든요. 여기 빠가 동자개입니다. 동자개인데 굉장히 큰 게 나왔네요. 황빠가 아주 매운탕 끓이면 정말 좋은 건데 이 동자개가 이렇게 큰 거는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동자개 우리나라 최대의 크기가 37c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30cm 정도 되는 월척급 황빠가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달아놓은 4.8가 직공채비에서 입질이 왔는데 걸렸었거든요. 근데 옆에 부들을 감았습니다. 바늘이 부들에 찍힌 것 같은데 고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당겨 봐야 되겠습니다.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지렁인데 아까 그 동자개에 올 때는 살짝 올리다 들어가는 입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붕어는 아닌 것 같다 했었는데 이거는 쭉 올렸습니다. 붕어 확률이 높았는데 떨어졌네요. 원래 오전 낚시는 한 해 뜰 때 한 7시부터 8시 정도가 제일 좋은 시간인데 오늘은 그 시간엔 거의 입질이 없더니 해가 이렇게 뜨고 나서 9시가 조금 넘으면서 9시가 되면서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제도 오후에 나오더니 여기는 햇살이 퍼져야 입질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산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대산지는 뭐 저도 처음 와봤는데 지금 사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해보고 또 낚시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배수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그 바로 옆에 그 대호만이 있기 때문에 대호만에서 물을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도수로거든요. 이걸 통해서 바로 지금 물을 뽑아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원래 여기도 아마 그 목림 면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 대호만이 생겨서 그쪽에서 물을 뽑아가기 때문에 거의 물을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5, 6월 달 장소 선정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기에도 또 그 1년 4계절 뭐 배수 걱정 없이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고향이 이쪽 서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서산 지역 저수지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물론 이름은 들었었는데 와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좌대 지금 주말 지금 황금 연휴 6일간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는 그 중간에 지금 그 주말이거든요. 어제가 주말이었고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오늘도 지금 좌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금 5월달 요 시기에는 좌대 운영하는 곳 거의 뭐 2주 3주 예약이 다 끝나 있던데 여기는 손님들이 그 단골 외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대도 많이 비어 있고 연안에는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안 낚시는 못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닌데 지금 거의 뭐 연안이 그 나진박한 산 위로 돼 있어서 연안 포인트가 거의 나오질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는 뭐 무료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돈 받는 곳을 연안에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적하게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베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오른쪽 뒷공채비 3대에 다 지렁이 껴놨고, 또 스윙채비에도 지렁이 짝밥을 써봤는데, 베스가 뭐 붕어 낚시하는데 방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이게 올라와다 터진 게 그게 붕어인지 베스인지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붕어 낚시하는데 방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지막한 산으로 돼 있어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낚시인들이 적어서 한적한 가운데, 또 자원도 제가 전혀 정보 없이 처음 와서 2자릿수를 잡았으니까 자원도 꽤 많은 그런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낚시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제품 4월이 찌 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어제 막 들어왔을 때 그때는 맞바람이 치는 상황이라 던지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입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입질도 자주 오고 또 띄올림도 거의 뭐 몸통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 근데 밤에는 전혀 입질이 없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좌대가. 그래서 한 9시 넘어가니까 다 들어가서 주무시대요. 원체 그 농무가 많이 껴가지고 낚시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해봤는데 여명 밝을 때 한 2마리 정도 잡고, 또 오히려 해 뜰 때는 그때 안개가 껴 있어서 입질이 없다가 해가 이렇게 퍼지고 나니까 조금 입질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밤낚시는 잘 안 됐고 낮낚시가 잘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밤낚시가 안 되는 게 이 저수지의 특징은 아닐 겁니다. 요즘 원체 그 봄 날씨라 날씨가 변덕스럽고 일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특히나 요즘 시기, 또 어제는 특히나 밤낚시가 안 됐던 것 같고, 여기 사장님 말씀이 또 저 상류 쪽으로 가면 새우낚시 아주 잘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처음 와서 이 하류 쪽에 앉았었는데, 이곳은 배수도 안 되는 곳이니까 뭐 여름에 또 가을에 오면 아주 재미있는 낚시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이 어버이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점심 약속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밥 먹기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제가 더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